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정상회담을 위해 조금 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백신 협력과 대북정책 조율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이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특파원, 문 대통령이 도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3시간 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숙소 뒤에는 뒤로 보시다시피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고요.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 방문이어서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아니라 이곳 호텔에서 묵게 됩니다. 백악관까지 걸어서 5분 거리고요. 각국 외교 사절단이 방미 때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바로 이 호텔 로비에서 로비스트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하룻밤 지내고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해서요. 낸시 펠로시 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에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서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백신 외교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백신을 지원받든 아니면 구매해 놓은 걸 미리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테고요. 미국이 코로나 백신 8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랑 나누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함될지 관심이죠. 장기적으로는 백신 수급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한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기술 이전 연장 계약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중심국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도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서 보건복지부와 산업부는 미국 제약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백신 개발과 생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이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거기서는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 존중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를 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회담하는 자리에서 3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은 경험을 솔직 담백하게 전하겠다 이런 뜻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을 초청해서 행사를 갖습니다. 참석자들을 보면 한국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훈 현대차 사장 등이 초청을 받았고요. 미국에서는 인텔과 퀄컴, 포드의 경영진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미국의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을 것인지 또 SK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더 짓는 계획을 구체화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이 아주 급하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미 공급 계약을 맺은 SK와 포드차의 경우에는 추가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합작 회사를 세우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조금 전에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백악관에서 하려던 일정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만큼 힘을 주고 있는 행사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선물 보따리를 잔뜩 풀어놨다 싶으면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로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 중후반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5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6명 많습니다. 자정까지 추가 환자들을 더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환자 수는 600명대 중후반, 많으면 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이슬람 사원에선 41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신도 3명이 확진된 뒤 가족 등이 연쇄로 감염된 겁니다.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12일까지 한 달간 이어진 라마단 기간 예배소에서 합숙하며 기도를 하다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해 떠 있는 동안 금식하고 해가 지면 이제 먹고 마지막 열흘 정도 숙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확진자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충남 태안에선 4명이 참석한 골프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들로 퍼지며 34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651명으로 600명대에서 700명대의 정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균형 상태로 보고 고령층 예방접종이 끝나는 6월 말까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계절적 요인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계절이 좋아지고 방역적 긴장도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복되어 있는 여러 감염들이 더 활성화돼서 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본의 경우 다시 감염이 확산돼 하루 5, 6천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충돌한 지 열흘째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양측의 인명피해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이스라엘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발사한 로켓포가 이스라엘 상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가동돼 로켓포를 요격합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보복 공격을 받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도심 곳곳이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ليس لديه أهداف كما يقول وإنما لديه سلسلة من الجرائم يرتكبها داخل قطاع غز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 열흘째.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12명이 숨졌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린이와 여성 99명을 포함해 모두 22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독일이 현지에서 양측을 만나 중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중대한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라며 재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계속 공격할 거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Try to target those who target us with great precision. 이런 가운데 인근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포 4발이 발사됐고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과 연대한 팔레스타인 파벌이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네, 출근길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는 호남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충청과 그 밖의 남부 지역, 또 오후에는 서울 등 대부분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 10에서 40mm, 서울 등 대부분 지역으로는 5에서 30mm 안팎인데요. 비는 대부분 내일 낮 동안에 그치겠고 일부 지역은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비도 와서요. 오늘은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서늘하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 안팎에 머물겠고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